보셔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FOMC 회의라든지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뭐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내일 아침 7시 아까 제가 이제 마감 시황 써드리고 난 뒤에 좀 추가적으로 올려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는 부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뭐 우리가 IT 대기업들 이런 우리 관련주들이 좀 같이 움직여 줄지 여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벤트네요, 맞죠? 굉장히 다 몰려 있는 이벤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미증시 오늘 전일에 이제 미증시가 좀 좋았잖아요, 맞죠? 좋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이제 양시장 모두 이제 갭 상승 출발을 했죠. 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이제 빠지는, 증시 자체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1일 날 발표가 되는, 우리 국내 시간 기준이에요. 국내 시간 기준으로 2월 1일 날 새벽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지금 이제 경계감이 좀 짙어지고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1월 30일이라고 보면은 이틀 남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틀 남은 거고, 내일 시장까지도 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알파벳 그리고 AMD의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좀 살아줄지 여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 부양 그런 부분들은 결국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를 좀 먹여 살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서 충분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이런 식으로 좀 들어 올려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조금 멈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장 마감 직전에 보시면은 좀 이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긍정적이라 좀 보이고,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별로 주식 시장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맞죠? 싫으실 건데, 그래도 우리가 뭐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좀 챙겨줬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연출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신스틸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가면은 우리가 내일 갭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볼 만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지금 막 정부에서 저평가주 찾아가지고 뭐 공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평가주들, 원래 이제 PBR이 굉장히 낮았던 그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주목을 받아주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조금 애매하게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과연 뭐 일본과 미국 증시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 부양을 해가지고 주가 부양이 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조금 보여지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뭐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조금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늦은 것도 있고, 회의가 또 갑자기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좀 늦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종목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신스틸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도 기존에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움직여준다. 근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맞죠?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거의 한 3개월을 질질 끌고 왔네요. 3개월을 질질 끌고 오면서 그래도 결국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줄 때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는 여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증시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찾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 AI 관련주라든지 뭐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타점, 매수 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좀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눈여겨 보시면서 뭐 특히나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또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같이 공략을 했던 막 T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여기 18,000원 이하로 오면은 18,000원 이하로 온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결국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은 결국 이제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죠?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이런 대형주들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세를 조금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결국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 반도체는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왜냐 그러면은 너무 좀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왔다라는 거죠.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너무 바닥이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23년부터 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수출 발표하는 거 보면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10월 달부터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왜 잠깐 막 눌려가지고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게 오히려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또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격에 잡아놨는지도 중요한 거죠. 뭐 막상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애매하게 뭐 SFL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은 한 6,000원, 7,000원 여기서 우리가 잡아놨다, 7,000원쯤에서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지금은 또 빠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구간인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이 6,000원 구간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렇게 타격이 없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수익률을 이까지 보면은 뭐 20%, 30%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수익률을 10%로 보면 내가 손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손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직까지 손해가 아니에요, 맞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런 종목들에서 오늘 이제 밑꼬리가 달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여졌다라는 게 조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거의 이제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수급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을 점검을 하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FOMC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미국이 이제 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야 움직이는 게 뭐 우리나라 증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칼을 한번 빼들었죠, 맞죠? 저 PBR 관련주들, 저 PBR 문제아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PBR이 평균 1이 안 됩니다. 평균 0.9인데 미국은 4.6, 일본은 1.4%거든요. 1.4%가 아니고 1.4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일본처럼 해가지고 PBR 한 배 미만 이제 기업을 공시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PBR 저평가주들이 좀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제 뭐 관련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오히려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는 이거죠. PBR이 주가가 낮고 이런 식으로 나쁜 기업이라는 이런 꼬리표가 달리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이제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런 정책들이야 어떻게 이제 지금 들어와가지고 또 어떻게 뭐 발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인데, 지금은 당장에는 약간의 의문성은 조금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별 PBR 뭐 이런 비교 공시를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으로 좋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로 만들어질 줄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다.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보다 안 좋은 이유가 이거죠. 미국 상장주는 평균 PBR이 4.6배,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1.4배 정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투자 이제 수급에 대한 영향을 막 그렇게 많이 줄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성은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를 안 하시네, 맞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아마도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그 기업 정보 검색하는 사이트는 아시죠? 공시조회 사이트. 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거 던지는 이 다트 말고 이런 식으로 금융감독원 정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볼 건데, 아까 아진산업을 물어보셔가지고 아진산업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할 겁니다. 검색을 했을 때, 자,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사기간 연장 안내가 있네요, 맞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 어떻게 뜨고 지금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원래 같으면은 당초에는 이제 1월 29일까지 어떻게 좀 이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결국 이게 지금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인데, 거래소가 조금 더 미뤘습니다. 15일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24년 2월 21일까지 이 기업의 아진산업의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 이거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매매 지금 계속 거래가 정지가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속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거래 정지가 된 거를 다시 해지를 시킬 건지 우리가 조금 더 길어졌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달까지는 좀 지켜보셔야겠다. 이거는 뭐 설 전에는 뭐 답이 안 나오겠네, 맞죠? 설 전에는 답이 안 나오니까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공시를 확인하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뭐 내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여부들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어차피 저런 걸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기업이 뭐 갑자기 뭔 일이 생겼는지 그런 걸 제가 다 파악을 하기는 힘들죠. 파악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시장 뭐 말씀드릴 게 크게 없습니다, 맞죠? 말씀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자, 오늘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제표를 갑자기 왜 조금 이제 들어왔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기본 이제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아닌데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지금 뭐 PBR 이런 일배 기업들 이런 거 찾는 거 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재무제표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시니까 PBR, PER, 뭐 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뭐 EPS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개념은 아직까지 좀 장착이 덜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덜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재무제표에서 관련돼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EPS라고 합니다. EPS라고 하고 earning per share죠. 이게 earning이 실적이잖아요, 맞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earning 시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earn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arning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share 나눈다라는 거죠. 나눈다. 이렇게 영어 이렇게 단어 해석만 좀 해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눠 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당
이 기업이 만약에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벌었느냐,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재무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낸다. 쉐어가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 회사도 주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 회사가 자본금을 투자를 받고, 그러한 부분에서 돈을 벌었으면은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가 뭐 배당금은 얼마를 줄 것이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당 순이익은 결국에는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가 이제 1년간 순이익이 만약에 1천억이 되었어요. 1천억이 되었는데 주식 수가 1천만 주라고 했을 때 나누면은 EPS는 이렇게 10,0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0,000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 EPS는, 삼성전자의 EPS는 10,000원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당 이제 10,000원치의 수익을 벌었다,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제 재무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식사를 제가 좀 안 해가지고 제가 두유 하나 조금 먹으면서 어차피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제가 두유 하나씩 먹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려면 결국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냐,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EPS가 이제 높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기업이 경영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뜻이겠죠. 양호하고, 자, 배당 여력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EPS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보여준다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EPS는 단기 순이익 규모가 증가하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제 순이익,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주식수는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금액을 똑같은 주식수로 나누면, 적은 금액을 나누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나눌수록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전환사채라든지 아니면 주식 전환, 뭐 우상증자, 유상증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EPS가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벌어들이는 건 쉽게 말해서 똑같은데 주식수가 갑자기 2배가 되었고 이러면은 EPS가 낮아지겠죠.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만약에 1천억 원에 단기 순이익을 냈다. 근데 주식수가 1천만 주다. 근데 만약에 이게 2천만 주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PS가 10,000원이 아니고 5,000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게 되고, 주가 수익 비율,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들어보신 이제 퍼라고 하죠. 퍼. 이 퍼의 계산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의 EPS 증가는 동기업이 시장 지배력이 뭐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이제 EPS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배력이 점점 삼성전자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전체 산업의 EPS 증가는 뭐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제품 출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혁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기업이 포함된 산업 자체가 EPS 증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시장의 개화기라고 이제 봐야겠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EPS가 점차 증가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제품 출시 이런 부분들이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이제 덩치가 좀 커지고 있다. 산업의 밸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막 이해를 막 들으면은, 이렇게 그냥 설명만 들으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게 낫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은 막 퍼가 몇 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맞죠?
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를 이제 주당 순이익, 아까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주가가 좀 적정한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 아까 삼성전자 제가 10,000원이라고 대충 적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맞죠? 자,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우리가 꿈에 그리던 10만 전자가 되었습니다. 10만 원이 되었으면은, 자,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라면 퍼는 10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가치가 적정한지 여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표라고 보시고, 자, 이 퍼가 높으면은 이제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퍼가 낮으면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높고 낮는 것. 그러니까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 가격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된다라고 보시죠. 자, 퍼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을 기준으로 하는데, 숫자가 낮아지면 이제 저평가, 높아지면은 고평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근데 우리가 절대 값으로 우리가 퍼를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산업 자체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퍼의 기준을 잡을 시에는 동일 업종을 대비를 해서 기준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동일 업종의 평균 PER을 고려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과연 이게 고평가인지, 쉽게 말해서 PER이 굉장히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 업종의 다른 종목들 아니면은 다른 이제 기업들의 이런 퍼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조금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평균 10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기는 하지만은 절대값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동일 업종의 평균 PER을 고려한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PER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좀 주식시장 전체로 확장하면, 주식시장 전체로 확장을 하면은 상장 기업들의 주가 수준의 국가 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아까 제가 PER, PBR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아까 그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매나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PER이나 PBR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코스피는 평균 PBR이 0.9라고 나오는데 미국은 4.6, 일본은 1.4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처럼 국가 간의 어떤 이제 증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비교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내용이 방금 저런 식으로 국가 간의 산업들의 이제 주식 종목,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맞죠? 뭐 우리가 코인 같은 것도 보면은 뭐 김치 프리미엄 붙는다라고 하죠. 우리 국내로 오면은 굉장히 또 비싸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비교도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PBR이라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PBR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의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결국 이제 PBR이라는 것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한 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 순자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보시면은 뭐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합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순자산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순자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기 돈, 자기 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요걸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 주당 이제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측정을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PBR은 이제 주당 순자산으로 주가를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눠 가지고 나오는 값을 우리가 PBR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이고 주당 순자산이 2만 원이라면은 PBR은 5가 되겠죠. PBR 5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현재 기업이 순자산보다 얼마나 높은 비율로 이제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BR이 1에 가깝거나 이제 1 아래일수록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게 딱 절대값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로만 보는 것보다는 다른 지표나 이제 동종 업종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자산이라는 게 부동산이나 이제 건물, 뭐 공장, 뭐 기기시설 이게 다 그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맞죠? 그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기시설이나 이제 현금 그리고 뭐 그밖에 그냥 또 투자도 할 거잖아요, 기업들이 맞죠? 그리고 이제 투자 자산이 많은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PBR이 낮은 편에 속하겠죠, 당연히. 순자산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니까 똑같은 주가를 우리가 순자산이 많을수록 나누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대로 이제 보유자산은 많이 없어요. 보유자산은 많이 없는데 높은 기술력을 지닌 이제 벤처기업, 특히 우리가 보기에는 IT 기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뭐 조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제약을 생산을 하는 공장도 있을 뿐더러 다만 그런 이제 그 임상 실험만 하는 기업도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 그리고 또 자기들이 공장을 가지고 제약 자체를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PBR이 거의 0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돈 버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PBR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이 지금 뭐 임상 2상을 시험을 한다, 임상 3상을 시험한다, 이런 소식,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PBR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제가 좀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치킨집을 하나 차렸어요. 쉽게 말해서 치킨집을 하나 차렸는데, 자 1년간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왜냐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해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뭐 내가 임금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챙길 건 챙겨가고 잉여 자본금이 계속 생기더라. 그게 만약에 이걸 100만 원으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시게. 100만 원에 내가 창업을 했는데 내가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순이익이죠. 쉽게 말해서 순이익이 10이 되더라 라고 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보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요거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 요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ROE라고 합니다. ROE라고 하시면 되는데, ROE라고 하시고 내 투자 자본금 대비해서 나는 이제 10%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의 ROE는 10%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결국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를 쳐줄 거냐 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100만 원을 투자한 기업,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가지고 이 기업이 매년 이런 식으로 10%의 ROE를 발생을 시킵니다. 순이익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시가총액을 얼마를 쳐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 기업이 만약에 시가총액이 우리가 뭐 200만 원이라 치자고요. 200만 원을 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는, 이 기업은 매년 10만 원씩 버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200을 채우려면, 시가총액을 채우려면은 20년이 걸리는 거죠. 20년. 요거를 아까 우리가 봤던 PE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ER이 20배라는 말이에요. PER이 20배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PBR은 어떻게 되느냐, 순자산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전체적인 시총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PBR이 2라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삼각형에서 우리가 보면 될 건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뭐 이 회사에 돈을 버는 게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10%를 수익을 계속 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자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 기업의 시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PER은 20배가 된다. 그리고 자, 순자산 대비해서 시총을 또 나누면은 이런 식으로 PBR이 형성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인데 시가총액이 200만 원이요. 그러면은 PBR이 2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평가라고 아까 제가 PBR, 아까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1이 안 된다. 1 아래일수록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자본금은 100인데 시총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이 좀 이래서 시총 자체가 200이 아니라 한 80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나누면 0.8이잖아요. 그렇죠? PBR 0.8배가 되는 겁니다. 0.8배가. 오히려 지금 이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흔히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시장들에서 보시면은 PER이 굉장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400배 이런 기업도 있어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근데 그런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PBR이 형성이 되냐면은 시총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시총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맞죠? 계속 고점을 찍고 막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 금액으로 쉽게 말해서 막 이 금액으로 400배라는 말은, 이렇게 PBR이 400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10만 원씩 계속 벌어가지고 400년이 지나야지 그 가격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 이렇게 한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원 이렇게 이제 꾸준히 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 이 10만 원이 10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0만 원 벌던 게 100만 원 버는 걸로 바뀌게 되면은 PBR이 40으로 낮아지는 거겠죠, 당연히. 그만큼 시총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PER이나 PBR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더라라고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원래는 기초적인 이런 이제 자료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좀 교육을 해드리고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PBR이라는 이슈가 지금 시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제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우리가 어떤 개념이다, 계속 사람들이 뭐 PER, PBR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대충 개념만 잡고 가자는 거예요. 개념만 잡고 가시고, 기초교육 이제 우리가 캔들 배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 재무제표 이런 기본적 분석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자세히 알아가려면 또 머리 아프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라는 거 결국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기업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이제 재무제표 보는 거나 기업들이 어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 분석에서, 그러니까 기업 분석에서 저평가와 고평가의 기준은 절대로 여러분들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고, 자, 이 기업이 그래서 이 PBR, PER 이 수치가 높다고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PBR은 총 얼마고 PER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개념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재무제표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좀 정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실질적으로 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PER, PBR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매출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약바이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 지금 막 PBR이나 PBR 이거를 보고 이게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자,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어떤 그 신약 개발 하나 이런 부분들만 대박을 치더라도 충분히 달라지거든요. 충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 기업의 뭐 PER이 몇 배고 이런 부분들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하시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거 갑자기 오시니까 다들 조용해지셨네요. 다들 조용해지셨는데 뭐 지금 뭐 시장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제가 근데 솔직히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하는 이유는, 아니 저는 하죠.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시장에 이런 이제 재미가 없다는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뭐 시장이 좋고 안 좋고 뭐 이게 솔직히 뭐 우리 기업들의 PBR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시장 자체가 안 좋아요. 저러셨어요?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저게 근데 우리가 알아두면은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HDS 이렇게 볼 때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고, 그리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 정도만 좀 보면 됩니다. 그 정도만 보고 그럼 돌아오는 부채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게 뭐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고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보는 겁니다. 대충 보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기업들 있죠. 그리고 뭐 AI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을 그렇게 내는 회사가 잘 없어요. 기본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새로운 신사업에 도전을 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원래 잘 되던 장사하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원래 이 집에서 양념치킨이 정말 잘 팔렸단 말이에요. 양념치킨이 정말 잘 팔렸는데 갑자기 뭐 닭껍질 튀김을 또 팔아. 근데 그 닭껍질 튀김은 지금 당장 투자한 거, 뭐 우리가 재료를 사고 막 이러지만은 뭐 튀김은 뭐 몇 도로 해야 좀 적당한지, 몇 분을 튀겨야지 적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실험을 할 거잖아요. 그 연구개발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로스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계속 우리가 원자재를 사와서 튀겨보고 맛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투자가 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뭐 인공지능 산업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이 재무제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 재무만 보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 빼고는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다만 뭐 삼성전자도 우리가 굉장히 반도체 업황이 불황일 때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참고만 하시라고 간단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는 이 기업이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맞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 기업이 얼마를 버는지는 솔직히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별로 중요 안 해요. 이 기업이 돈을 벌든 말든 나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진입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벌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기업이 뭐 적자 기업이나 흑자 기업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맞죠? 다만 적자가 뭐 4년 이상 지속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우리가 상패 사유가 해당이 된다라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서 이게 정말 위험성은 없는지 여부 체크를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뭐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기업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겠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욕심인 것 같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100%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좋은 종목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비중 분산 해가지고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잘 가다가 어떤 한 종목이 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전액을 투자를 해서 그 종목이 부러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인버스도 우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놓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종목들처럼 시장이 오히려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게도 우리가 한번 베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횡령만 안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자기 돈 아니라고 쉽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면은 나라 돈 빼먹는 게 또 제일 쉽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맞죠. 자기 돈 아닌 거는 정말 조금 양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오늘 뭐 미선물 지수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 지표들을 해석을 하면서 JOTS 뭐 이런 구인인원 뭐 이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이제 지표들 발표를 해석을 하면서 어떤 방향을 보여줄 것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 12시 넘어가면 1시에 축구하죠, 아닌가? 아시안컵 일정을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 수요일 1시면은 맞네요, 맞죠? 오늘 12시 넘어가면 딱 1시에 16강 합니다. 사우디와 뭐 축구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여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오히려 시장이 좀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하나 쌓아가는 거죠, 맞죠? 지식을 하나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축구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내일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